그러면 지금부터 대한정치학회와 사단법인 나라사랑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으로 계시고 경일대학교 성기룡 교수님으로부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걸쳐져 있는 이 팔공산 문화유산에 대해서 아직 그 가치가 덜 조명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 학회가 앞장서서 이 분야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면 어떤 가치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해서 지난해 9월달에 한번 1차 세미나를 가지고 금년에 대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대구시의 이 팔공산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개 지역의 5, 6개 지방자치단체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번 세미나를 개최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협의한 결과 서로 협의가 되어서 오늘 이 모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우리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팔공산 유산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세계 문화유산 12번째로 등재를 시킨 우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노정국 교수님이 백제유산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부탁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발표로 가장 이 분야의 전공에 부합하시는 분이 무엇인가 여러 군데 수소문한 결과 대구대학의 윤주철 교수님,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의 전영건 교수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토론으로 영남대학의 윤남수 교수님, 이 분야의 조리가 깊으시고 또 상당한 관심도 있어서 특별히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 억지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분과에는 우리 김종국 관장님, 그동안에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설화로서 학위도 받으시고 구석구석 여러 자료를 다 감파하고 계셔서 오늘 처음 이 시작하는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형 교수는 지금 영남대학 수업이 있어서 수업 마치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 새마을운동도 이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의 박성복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제고 또 시간적으로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또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해 주시는 우리 경산신문의 최성호 대표님, 2부 본과에는 김진만 매일신문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대한정치학회 회장님과 우리 관련되는 분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경일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우리 경청해서 좋은 의견들 듣고 또 질문 있으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이 모임이 유익한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까지 많은 관심과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인 대도수님께서 축사가 있으십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축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면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지 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치열한 경륜도 필요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서로 비판적 시각으로 찾아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론에 대한 양해와 또 각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뭐 어줍지 않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어서 우리 전체 좌석 배치를 좀 빨리 해서 이 팔공산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뭐 잠시 뭐 몇 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장기간의 어떤 그런 그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세계유산 등재 가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뭐 세계유산의 현황이라든지 등재 경향,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게 3번, 4번이 되는데 유산적 가치와 등재를 위한 어떤 제언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다 가리거든 그런 기분입니다. 최대한 말을 빨리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것은 유불선과 가톨릭 그리고 토속신앙이 어우러진 화합의 공간 팔공산 이런 주제를 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로 유산 등재된 것은 아무데도 없어요. 한 종교가 특필해서 유산된 경우는 있지만 팔공산은 이러한 다양한 종교적 요즘 혼돈의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각기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그런 종교가 한 장소에 둥지를 터고 상생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네 가지로 나눴고 상세한 거는 책에 쓰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탄 하나 소개할게요. 보통 팔공산 하면은 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들어봤죠. 생육신의 한 분. 이분이 서울서 한양에서 내려오면서 경주로 가는 도중에 팔공산을 맞닥뜨리면서 지은 시가 있죠. 팔공산을 바라보면 여기서 공산은 과거에 팔공산의 이름이 공산이죠. 팔공산이 지금은 우리가 팔공산 막 그냥 갑니다만 옛날에는 굉장히 험준했어요. 팔공산이 험준하게 높이 솟아 사방이 막혔으니 얼마나 가야 할까. 조금도 수분을 얻지 못해서는 병으로 인해 초췌하기 때문이야. 그만큼 이 산이란 자체가 아주 장엄한 그런 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가면 그 팔공산을 바라만 보았으면 안 되겠죠. 놀 수도 있어야 됩니다. 놀기 위해서 만든 산이 유공산이죠. 이마 정사칠이라는 분은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팔공산 정상부에 공산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남아있죠. 그 공산성에서 공산해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를 지키자 하고 이렇게 결의를 하죠. 다짐을 하죠. 그럴 때 초대 의병대장을 맡았던 분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건강상 또 부모님의 유독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중에는 낙제스 서원선생으로 그 바톤을 넘겨주죠. 그래서 초대 의병대장 출신이죠. 성비로서 이분은 팔공산을 놀아보자. 유공산입니다. 그죠? 남학신 칠도 요즘은 등산화가 있지만 그때는 등산화가 없죠. 남학신 칠도 짧은 지팡이로 산에 오르니 깊은 곳 여기서 보세요. 굉장히 장엄한 산으로 표시하죠.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깊은 곳 선무늬로 흰 구름이 걸려있냐. 높이 올라가는 묘한 비결 그대는 모르니 가다 보면 어느덧 정상이냐. 이런 시가 대표적인 시가 두 수가 제가 한 번역을 해봤습니다. 뜻에 나오는 게 바로 냉마산이죠. 그때 마침 흰말이 울면서 하늘로 올라갔대서 울명자 말마제가 냉마산. 거기에 이런 바위가 있어요.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걸 학문적으로 토루라 그럽니다. 여기가 장군바위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바위와 불굴사의 원효 이 두 가지는 아주 조화로운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학에 습불로 보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 원효대사 여기 들어가지고 도 닦은 곳이라 그러죠. 오다무에 오도굴 내가 돌을 닦았다. 원효대사 때 호가 서당이거든요. 서당굴. 최근에 군위에서 이게 나무계단 설치해놨습니다. 이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고소공포증상 내려갈 수가 없는 곳이죠. 요거는 서방에서 보는 여기 뭐 장군바위 또는 용바위라는 곳이고 이게 폭포인데 우리 그 팔공산에서 가장 화려한 폭포는
영진 치산조죠. 치산에 가면 치산폭포라는데 원래 이름은 선주암입니다. 태기왕 선생이 선주암이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치산, 공산, 또 수도폭포 여러 가지 불리죠. 요거는 영구란 폭포. 여기에 김주신 장군 요 밑에서 돌을 닦았다는 장군폭포. 이거는 안흥폭포. 여기 전부 다 북삼면이 있죠. 요거 빼놓고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천단으로 지금 일단 부르고 있는데 아직 이게 대한 고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요거는 고정을 해봐야 되겠죠. 가 있는 게 제천단이 맞는가. 왜? 오학이라고 했잖아. 오학의 중학에는 옛날에 임금이 제를 지냈다. 그래서 제천단이 있는 거죠. 도교적인 스킬이죠. 맷돌발, 낙타발, 이건 남자애들이 끌어안고도 그렇죠. 그렇게 안 보입니까? 우리 여자가 남자 목을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겨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산바이죠. 이것도 유명하죠. 보통 팔공산지가 전부 하강함이에요. 요거는 하강함이 아니고 적극 변성함. 여기 단단해요. 위에 가면 10도로 딱 굽혀 있죠. 그걸 전리라 그러는데 신라시대 때 도승국사가 기가 너무 세가지고 쇠로 소와 말을 만들어서 심었다 그러죠. 그래서 기를 잠재웠다. 왜? 우리가 그 밑에서 사람이 살거든. 기가 세면 사람이 못 사죠. 풍수지리에서 기가 센 곳은 종교시설이나 군부대나 감옥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기가 세다 그럽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봐요. 요거는 유명한 암제유. 이게 돌구멍절이죠. 요 돌구멍으로 들어가야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암 또는 돌구멍절. 그 위에 있는 만년송, 삼인암, 흔들바위 많습니다만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게 또 맨 앞에 자락이죠.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1주제, 2주제를 보고 3주제는 이제 세계 여러 유산들 중에서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가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앞에서 보고 그 다음 후반에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유산 등재했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유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재됐으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지금 현재 잠정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기준이 통과돼서 문화재청의 잠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가 그 다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제 다른 지역의 세계 유산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과 중국 정도 해서 몇 개 유산들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는 우리가 팔공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팔공산 그 자체는 경관으로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그 속에 있는 여러 유산들 중에서 지난해 우리가 갓바위를 세계유산에 등재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갓바위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연구 발표도 하고 토론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2탄으로 갓바위 하나만으로는 영남대학의 김남수 교수님께서 수고있어서 먼저 토론을 하시고 순서는 김남수 교수님부터 다음에 노중국 교수님 다음에 최선호 대표님 이런 식으로 앞에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임남수입니다. 앞에서 우리 전영관 교수님께서 유구성, 유구의 카톨릭, 그리고 토속신앙이 어우러진 화합의 공간으로서의 팔공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구성, 동양의 종교, 그리고 카톨릭, 서양의 종교, 그리고 우리의 그 민간 토속신앙,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진 공간으로서의 팔공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한권 선생님께서는 사실 따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듣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불교 미소를 전공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갑바위의 그 조성 시기에 대해서 선덕여왕 때 이제 그 의현 스님께서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성권 사전기로 관련해서 증빙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권 사전기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19세기 초반에 작성된 이제 문건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제 온리원 특별한 그야말로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안 보이는데 결국은 1821년 만에 문건 하나 말고는 특별한 아니면 그 보편적인 탁월한 이 가치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에 비해서 지금 미술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갑바위 불상을 9세기로 보시는데, 물론 학문의 분야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새로 또 개발이 되고 하기는 하지만 한국미술사에 그래도 한 50여 년 정도의 그 역사가 있는데, 불상의 그 양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군위의 현존 석굴보다는 이제 나중이고, 그리고 석굴암보다 이르냐 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그 약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석굴암 또한 지금 이제 경도광 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 석굴암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본다면은 석굴암이 과연 이제 경도광 때 만들었을까, 그보다 조금 더 이르시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그 조금씩은 그 의견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굴암을 놓고 석굴암 나중에 그 갑바위를 두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9세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군이 삼존불보다 앞선 시기로 보는 것은 아마 미술사 하시는 분 어느 분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찬동을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역시 그 이제 보편적인 또는 탁월한 가치라고 했는데, 그 갑바위가 가지고 있는 가치 과연 무엇이 있는가. 물론 불상인 만큼 영혼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서 이루어질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불상이 이제 언제 모셔지게 되었는가,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현무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이 바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발표 원고에 보니까 여기 대구, 경북, 백운산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교과를 분석하시면서 백운산이 어느 정도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대구권 또는 경북권 지역에 있어서 팔공산, 팔공산 문화권이 어느 정도 그야말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시간 정도는 있고 돼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른 분들 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시간 순에 그러면 다음 이어서 노중국 교수님께서 제1주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2014년 8월달에 개공적 사학과에서 전년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버렸는데요. 오늘
세계유산 등재 절차, 과정, 목적 이런 걸 성기준 선생님 그 설명을 할 때 머릿속에 지난 한 일이 그냥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공주부의 익산 백제유사 여주 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킬 때 등재 추진 법인으로 등재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이 등재 추진단은 충남도, 전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법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추진단이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나가는 기구로서 그 산하의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추진위원장을 2015년 2월부터 해가지고 2012년 5월에서 2015년 7월 등재 확정될 때까지 3년 약 2개월 동안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과정이 상당히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 아까 우리 그 성 회장이 이게 두 번째라 그랬죠. 회의 자체가 저 들으면서 이제 진짜 그냥 첫발 내딛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가 이렇게 관심 없는 것 이게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뜨시는 분들이 이거 어찌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속도가 이게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오일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냐? 말은 참 쉬운데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거는 어쨌든 학계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이건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의지를 안 가져주면은 이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건 아까 보니까 총 8개 지자체네요. 대구시, 경상북도에, 동구, 북구에, 저는 이제 저 동구 삽니다. 좀 그래도 좀 관계되네요. 그 다음에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군위군. 8개 지자체요. 이거 하나 묶어내는 거 예사입니다. 5개 지자체 안에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산시만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되고 이 8개 지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 이것도 지금 이제 아마 경산학회가 좀 중심돼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면 자연히 이 각 지자체마다 그게 있잖아요. 그 민간 시민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협의체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협의체 이제 만드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약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그 2개 이상의 지자체를 시도를 관리하는 이 유산을 묶어가지고 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 본 거는 백제가 처음입니다. 하야하고 양동 이건 경상북도 안에 있어가지고 그건 한 지자체입니다. 그 도라고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왕릉 같은 거는 여러 군데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게 문화청이 중심이 됐습니다. 문화청. 그 남한산서도 그 경기도 하나뿐이고.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2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하는 그런 백제가 처음이었는데 시행착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제 세계유산센터 같은 데서 뭐 기회 있으면 하나 저렇게 좀 다시 얘기도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또 방금 임남 선생님한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귀가 아프게 들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조.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함부로 복원을 하지 마라. 함부로 복원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이제 첫 시작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 교수님한테 그냥 질문 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기 연속유산을 보는 거는 맞고, 연속유산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재 기준을 처음에 이제 발표문에 4번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몇 번이죠? 6번도 가능할 수 있고 차라리 6번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4번 1인치 세계유산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건조물이 중심이 되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전 선생님이 했던 발표하고 같이 묶으면은 803에 이게 위선이 어떤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지 5개를 저기 8개 지자체를 다 포함한 그랬을 때 저 들으면서 느껴진 거는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그래서 803의 종교유산 이런 형태는 좀 어떨까? 이 종교유산이 갖는 오유비가 이제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참고로요. 백제가 그 한 게 199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1994년에 그걸 냈습니다. 무령왕. 그 하나만에 이제 잠정목으로 했는데 저희들 보면 무령왕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말로 하면은 중국 짝퉁입니다. 그거 가지고 전혀 경쟁력이 없어요. 그 중국 남경 가보면은 그런 무슨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도굴이 안 됐다는 이제 그 점이 이제 강점입니다만 그래서 한 게 역사 유적지로 확대를 했어요. 지금도 이게 그냥 갓바위 하나만 하다가 이제 좀 확산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갓바위 하나 가지고는 저희 관련된 그런 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보조 문제에서 참 우연하게 저 지난 그 한티 성지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그 공소 있잖아요. 저렇게 보존해가지고 세계유산 안 됩니다. 그 지금 보세요. 다 썩어 자빠지고 있고 그 옆에는 그 성당 건물하고 피정의 집인가 그거는 뭐 아주 늘씬하게 지어놓고 이 고생했던 그 모습들 그 지금 보고 나서 막 이렇기에 어느 면에서는 이런 측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을 등재시킨다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리하고 이쪽으로 일단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감사합니다. 좀 이어서 최승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신문 최승호입니다. 갓바위 조성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그러니까 불교미술사, 제가 불교미술사의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문외한으로서 거기에 관련된 글을 한 20편 읽었어요. 이 갓바위 관련된 아마 거의 다 읽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문이든 추정이었지 그걸 확실하게 맞다고 주장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어차피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그래도 서류라도 남아있는 것, 가장 오래된 서류는 갑바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서류는 1821년 서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자는 하지는 말자 얘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가 단초를 제공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팔공산 갑바에서 가장 큰 가지 중에 하나가, 다른 데 가면 이 불신과 밑에 그 기단 있죠. 이게 따로 합니다. 그 불신에 맞추어서 기단을 좀 크게 하는데, 갑바에는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야말로 부채입니다. 자연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갑바의 부채의 몸에 맞게 기단을 새로 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 몸에 조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대해서 문의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기단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 그 기단 위에 부처님이 딱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로 불교의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최소한의 환경 주어진 여건 하에서 불상을 조성하려는 그런 선조의 의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원래는 그거 하려면 굉장히 큰 기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찰들도 틀림없이 어떤 불교 건축 쪽으로 뭔가 어떤 특징적인 게 아마 나타날 것이다. 어떤 그런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갑바이라든지 제이스코란 이거를 건축 기술의 총체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평소도 경관이 수려한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거를 다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본도 대통령 기준으로 그었는데, 이거는 뭐 앞으로 많은 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해 한 차례 그냥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이제 경산시에서 경북도와 같이 공동으로 예산을 조금 배정해서 금년에 용역 조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조사 결과에 아마 이 로드맵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제 기준을 두 번째 명확하게 해석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건데, 지나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역시 이 경제 기준, 어느 경제 기준에 어떤 내용이 부합한다, 또 나머지 경제 기준은 뭐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전체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보호하고 이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이 갈등 문제인데, 실제로 이게 뭐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처음에 대구시에 이 해당하는 약간 보이청에 계시는 분이 상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약간 어려운 듯한 이야기가, 만약에 이게 세계문화유산 보전지구로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고민에 빠져서 지금 확실하게 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럴 수도 없고 줄이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연구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보존해야 될 범위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문제의 범위가 대강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의논해봄으로써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